이 비디오에서는 writing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십시다. 글을 잘 쓰느냐 못 쓰느냐. Do you write well or don't you? AI가 다 써주는 세상에 writing을 잘하는 게 뭐 중요하다고 라고 생각되세요? 제가 이전 비디오들에서도 얘기했지만 앞으로의 AI 시대에서는 critical thinking 잘하고 그런 자기 생각과 주장을 잘 커뮤니케이트 하는 사람들이 그저 AI를 사용할 줄만 아는 사람들 위에 군림하며 그들을 리드하고 그들을 고용할 것이라고 했죠. 적어도 우리 인류가 모두 AI와 로봇의 노예가 되는 날 전까지는요. 그런데 창의력 있는 크리티컬 띵킹을 길을 쓰고 해야 하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설득력 있게 커뮤니케이트 해야 되는 작업이 곧 뭐겠어요? 바로 라이팅입니다. Writing is the very intellectual activity where you are forced to think critically and creatively and communicate effectively and persuasively. That's why you need to learn to write well. Conversely, those who become leaders in all areas in the AI era are the ones who can write well.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은 writing을 잘 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반대로 생각해보면 사회에서 리더십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글을 잘 쓸 수 있는 능력이 개발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는 formal writing을 코칭합니다. 하늘은 푸르르고요. 정다세는 지적이고요. 같은 글은 제 분야가 아니에요. 제가 놀이개소리로 이렇게 말하지만 creative writing, 창의적 글쓰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연예계 쪽에서 큰 돈 벌며 잘 나갑니다. 캐리어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내가 그런 쪽으로 탤런트와 이미지네이션이 있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학생들이 계시면 그 탤런트를 꼭 키워나가도록 하세요. 그러나 그런 분야가 아니라면 앞으로 대학원, 박사학위, 로스쿨 등등등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보고서 쓰고 프레젠테이션 만들고 하면서 구사해야 하는 거의 모든 라이팅은 formal writing입니다. 복잡한 것들을 설명하는 expository writing, 누구를 설득하려는 persuasive argumentative writing, 대학교 term paper, 논문, political writing, legal writing 모두요. 그런데 매년 제게 라이팅에 대해서 문의해 오시는 부모님들이 계신 걸 보면 참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방금 역설하다시피 한 라이팅의 중요성을 이미 알고 계시다는 증거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저와 인연이 닿아서 제가 코칭을 한 학생들 중에 여러 명이 하이스쿨 라이팅 컴피티션에 마운트 에버레스트 격인 존 락 라이팅 컴피티션에서 입상했고 그중 몇 명은 4등도 해보고 스페셜 커멘데이션도 받아보고 했죠. 이 친구들은 모두 좋은 대학에 가서 훌륭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렇듯 라이팅 컴피티션에 참여하고 수상하는 것이 칼리지들 입장에서 볼 때 가장 확인 가능한 인정해 줄 만한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거든요.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를 떠나서 일단 그렇다면 이 학생의 지적 수준을 꺼리낌 없이 인정해 줄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게 칼리지들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공부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는 학생들이라도 한국에서 잘하는 학생들이라면 라이팅을 잘하는 학생들이 드물어요. 학생들 잘못이 아니죠. 라이팅을 가르치지 않으니까요. 특히 일반 한국 중고등학교에서는 아예 가르치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고 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미국의 경우는 웬만한 좋은 학군에 있는 퍼블릭 스쿨들을 포함해서 웬만한 보딩 스쿨들은 예외 없이 라이팅을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학교 성적의 50%는 페이퍼 써내는 것,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에서 결정이 되도록요. 미국 칼리지들은 더하지요. 우리 아이는 스템 쪽인데 라고 생각되시나요? 칼리지 1, 2학년 때 필수 교양 과목, 난 스템 코스들은 어쩌실 건데요? 나아가서 스템을 잘하는 동양 아이들은 많아요. 아시다시피. 그러나 그들 중 앞서 나가고 인더스트리 리더가 될 친구들은 라이팅이 가르쳐주는 creative critical thinking과 effective persuasive communication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진 젊은이들이라는 것도 자명한 사실이고요. 그러면 라이팅은 어떻게 배워야 할까요? 첫째, 라이팅은 티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이 스스로 경험을 통해서 깨쳐나가도록 코칭하고 인도해야 합니다. You do not teach somebody how to write well. You coach somebody to experience himself the struggle to write better, an inch at a time.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글을 잘 쓰게 되느니라, 내 시험 볼 테니 잘 외워오거라 해서 글을 잘 쓰게 되는 것이 아니지 않겠어요. 둘째, 제가 만든 에피그램이 하나 있어서 소개할게요. 에피그램을 우리말로 경구라고 하지요. 진리나 사상을 간결하고 날카롭게 표현한 말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You do not learn to write when you write. You only learn to write when you edit. 즉, 라이팅은 글을 쓸 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낑낑대며 에디팅, 감수 작업 할 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라이팅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고 코칭하는 것이라는 말을 드린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 아재들, 저를 비롯해서요. 골프 칠 때 보면 스윙폼이 좋은 사람이 드물어요. 대다수가 엉망진창인 스윙폼으로 칩니다. 한국 여자 골프 선수들의 아름다운 스윙? 그건 그냥 꿈이고요. 그런데 얼마나들 열심히 연습하는지 아세요? 한여름 드라이빙 레인지에 가서 매일 수백 개. 그것도 그럴 것이 내기 골프 해야죠. 백돌이라고 하면 끼워주지도 않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무엇을 연습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들의 똥폼을 그토록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 거잖아요. 라이팅을 배운다는 게 딱 그래요. 일주일에 에세이 3개씩 쓴다? 뭘 배우고 무슨 실력이 형성되는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1000자 정도의 라이팅을 써오게 하고 그것을 제가 끊임없이 꾹꾹 자극하고 챌린지하고 질문하고 하면서 같이 웹캠과 구글 다크를 공유하면서 3번, 4번, 어떤 때는 5번까지 함께 에디팅을 해나가는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러면 라이팅의 어떤 점들을 배우고 익혀야 할까요? 제가 그동안 라이팅 코칭을 해오면서 제 잔소리의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학생들이 익혀야 할 아이템들이 약 20가지가 넘어요. 이 비디오에서 그것들을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제일 기본적인 그러나 궁극적으로 제일 중요한 3가지만 일단 선보이도록 할게요. 첫째, 모든 라이팅은 포멀 라이팅이든 크리에이티브 라이팅이든 일개 프레젠테이션 머티리얼이 됐든 궁극적으로 스토리텔링입니다. 한 문단 패러그래프 안에서는 문장 센텐스 하나하나의 위치가 맥센스를 해야 독자가 쉽게 이해를 하겠지요. 또한 글 전체를 볼 때에는 패러그래프, 문단 하나하나의 위치가 맥센스 해야겠지요. 그렇게 쉽게 따라올 수 있어야 내 글을 읽고 내 생각에 동의하거나 감명을 받거나 하지 않겠어요. 잠시 후 우리가 모두 잘 아는 한국의 동화 선녀와 나무꾼, 그리고 실제로 학생이 쓴 글을 예를 들어서 무슨 소리지 하던 글이 순식간에 그렇다고 하게 느끼게 되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둘째, 사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하면서도 한국 학생들이 가장 못하는 점입니다. 한국에서 석박사들 또는 저명하다는 교수님들, 정부기관 연구원들이 써놓은 한글 페이퍼들을 읽다 보면 이게 원래 한국의 중국도 그렇답니다. 지성적 문화요 전통이로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2-3년 전 한국의 지정학 띵크탱크 니어재단, 즉 동북아 연구소가 시진핑 시대의 중국이라는 책을 미국의 띵크탱크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을 통해 미국의 영어로 발간할 때 그 감수 작업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죠. 즉 한국의 지적 문화 전통에서는 why와 how를 설명하지 않고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다 라고 무게 있게 주장하는 것이 통상 통례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지적 문화 전통을 가진 그리고 학교들은 라이팅을 가르치지도 요구하지도 않는 사회이다 보니 학생들 또한 글을 쓰면서 자기가 무슨 작은 클레임, 주장을 할 때마다 반드시 why와 how를 설명해야 된다는 것을 아예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듯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수한 성적과 스펙으로 미국 대학을 간 한국 학생들 중 열심히 예쁘고 그래마 하저 없는 페이퍼를 써냈더니 난데없이 B 받고 C 받고 해서 절망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서양 사회에서는, 서양 세계에서는 무슨 클레임을 할 때마다 반드시 why와 how를 곁들여야 됩니다. The reason is that it is because 이런 얘기 안 써도 돼요. 사람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하도록 써야 되는 것입니다. 잠시 후 why와 how를 내 클레임 주장 옆에 집어넣는 것이 어떤 것인지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앞니 빠진 치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는 돌 하나가 없는 징검다리. 아무리 센텐스들이 잘 배열되어 스토리텔링이 잘 된다 해도 아무리 why와 how를 잘 설명했다 해도 뭔가 생각저고리 하나 있어야 할 센텐스 하나가 이빨 하나가 징검다리 하나가 빠져있다면 독자는
이해도리가 없겠지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 빠진 이빨, 그 빠진 징검다리가 라이터의 머릿속에는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라이터 자신에게는 자기가 써놓은 주장이 잘 정립되는 거죠. 반면 그것들이 머릿속에 없는 리더 입장에서는 뭐? 무슨 소리야?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요. 라이터가 평생 자기 자신을 계속 뒤돌아봐야 하는 난해한 숙제입니다. 이 점도 다음 데모에서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스토리텔링의 순서입니다. 아래 잘 아시는 선녀와 나무꾼 얘기입니다. 간단하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느 깡촌 산골짜기에 한 가난한 노총각 나무꾼이 있었다. 어느 날 연못가에 가보니 선녀 여러 명이 목욕을 하고 있었다. 아이를 둘이나 낳았는데도 선녀는 하늘나라를 그리워하며 눈물로 나날을 지냈다. 옷을 입어야 다시 성천할 수 있는 선녀이기에 옷이 없어진 선녀는 올라가지 못하고 흔히 끼고 있었다. 음흉한 나무꾼이 선녀를 달래고 윽박질러 데리고 가서 살았다. 넋을 보고 있다가 한 명이라도 못 가게 하려고 부탁을 하며 훔쳤다. 그러던 중 선녀는 나무꾼이 자기 옷을 숨겨둔 곳을 알아내게 되었다. 선녀는 자기 옷을 찾아 아이들을 양팔에 안고 하늘나라로 승천했다. 이를 본 나무꾼은 망연자실하여 통곡했다. 에이,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뭐를 했습니까? 6번하고 3번을 자리를 바꿨죠, 제가. 이렇게 제자리를 맞춰놓으니까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어느 날 연못에 가보니 선녀 여러 명이 목욕을 하고 있었다. 넋을 놓고 보고 있다가 한 명이라도 못 가게 하려고 옷을 하나 훔쳤다. 따따따따따. 이전은 말이 되잖아요. 아주 간단한 예지만은 스토리텔링의 순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같은 얘기인데 다시 한번 보실까요? 어느 날 강촌 산골짜기에 한 가난한 노총각 사람꾼이 있었다. 어느 날 연못에 가보니 선녀 여러 명이 목욕을 하고 있었다. 등등등 등등등. 데리고 가서 살았다. 아이들을 낳았는데도 눈물로 나날을 지냈다. 그러다가 자기 옷을 숨겨둔 곳을 알아내게 돼서 옷을 찾아서 아이들을 데리고 하늘로 승천했다. 나무꾼은 망연자실했다. 이것도 뭐, 이 여자가 2번. 어느 날 연못에 가보니 선녀 여러 명이 목욕을 하고 있었다. 옷을 입어야 다시 승천할 수 있는 선녀이기에 옷이 없어진 선녀는 올라가지 못하고 흐느끼고 있었다. 아이고, 칠칠 맞게 지 옷을 왜 잊어버려? 옷을 잊어버린다 해도 뭐 옷조가리 하나 잊어버린 게 아니라 다 잊어버렸다고?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제가 이빨을 하나 뺐거든요. 여기다가 이빨이 빠졌었잖아요. 이빨 빠진 징검다리네요. 요 3번을 다시 집어넣으니까 이 여자가 채채 맞아서 자기 옷을 잊어버린 게 아니고 누가 훔쳐갔구나 하는 걸 알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실제로 학생이 쓴 글을 한번 볼까요? 르네상스 아트에 대한 페이퍼인데, 아트에 대한 문단을 2개 쓰고 나서 르네상스의 전반적 배경인 휴머니즘, 인문주의를 설명하는 3번째 문단이에요. 잘 쓴 것 같지 않았어요? 근데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Humanism was a major influence on Renaissance artists' goals. Goals? I guess goal에 대해서 얘기할 건가 보지? The Renaissance was more than an artistic movement. It was part of humanism. Okay. Humanists like Petrarch, they believed about human nature and society. Okay. Humanism was concerned with the value, dignity, potential human being here and now rather than religious stuff. Okay. They thought that the human intelligence and the ability to improve. Who are they? Humanists like Petrarch. 그러면은 이게 여기로 내려와야지. 아까 선녀와 나무꾼에서 본 것처럼 이게 순서가 잘못되어 있네요. 오케이. 그런데 먼저 문단 넘버 1과 문단 넘버 2가 아트에 대한 거였었다면서. 그런데 여기서는 갑자기 그 배경인 휴머니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휴머니즘이 뭔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먼저. 그리고 그것이 아트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도 설명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 general background statement가 제일 먼저 나와야지.
갑자기 humanism was a major influence on Renaissance artist goal. 그래버리면은 휴머니즘? 새 얘기네? 아티스트? 관계가 있나? goal? 아티스트의 goal하고 무슨 상관이지? 헷갈리잖아요. So I would put sentence number 2 at the beginning. And I will use this sentence maybe later. We'll see. 그래서 르네상스는 artistic movement가 아니라 broader intellectual revolution. Okay. Okay, very good. 근데 그래서 그 휴머니즘이 뭔데? Sentence number 2. Humanism was concerned with the value. 근데 휴머니즘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네. So we have to put in something like called humanism. 그래야 리더들이 쫓아오지 않겠어요? Humanism was concerned with value. 휴머니즘이 이런 거라고. Okay, I understand. 그러고 나서 humanists like Petrarch,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대요. Now the word they makes sense because they are talking about humanists like Petrarch. Okay. 그러고 나서 sentence number 6. As the learned men studied classical text and stuff, artists. Now we're talking about artists because this paper is about Renaissance art. Okay. So we are bringing the whole thing back to artist. Alright, that makes sense. Okay. 근데 휴머니스트들이 페트라크 같은 휴머니스트들이 이랬고, 근데 artists became interested in portraying people, individual unique personalities, capabilities. 근데 갑자기 아티스트들이 왜 그랬지? 여기에 징검다리가 하나 빠졌네요. So I will bring this sentence right here. 이런 new way of thinking이 르네상스 소사이티에 많은 분야에 영향을 끼쳤다. 그 중에 하나가 아트다. Now I understand. As the learned men studied text and stuff, artists began to portray people with individuals with unique personalities, emotional capabilities. 그랬어요. And their works show how Renaissance artists with the belief that human beings were worthy of representation. 그랬구나. 그런데 내가 이 말에 왜 동의해야 되는데 why를 explain 안 했잖아요. Why or how. So I'm making this statement that Renaissance artists began to do this. 그렇습니까, 선생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 시험에 나옵니까? 가 아니고, as a writer, I need to convince my reader what I mean by this claim. So I need to bring in examples and the analysis like that. Now the reader goes, 이런 디테일을 다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런 artistic analysis를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으네. 그러고 나서 final sentence가 their work show Renaissance artists with the belief that human beings are worthy of representation. Great. 근데 human beings are worthy of representation? 무슨 말인지는 뭐 대충 알 것 같은데 위에서 얘기한 이런 뭐 unique personality, emotion, capability 같은 거를 한 거하고 8번 센텐스하고 무슨 관계인데 there's another missing 징검다리. Let's put it in here. The artist wanted to understand humanity itself. Therefore, they were trying to
portray human beings as worthy of representation. Now the entire paragraph flows well and it is intellectually tight. 어떠셨어요? 이런 점들을 학생이 코치의 지도하에 직접 손수 낑낑대며 스트럭을 하는 몸부림을 칠 때 그 경험을 통하여 점점 조금씩 라이팅 실력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